둘째 주에도 코드 스멜을 다뤄볼 건데요. 이번에 다뤄볼 것은 디엉킨 변경이랑 산탄총 수술이에요. 이 두 개는 밀접하지만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디엉킨 변경부터 봐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딩을 할 때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변경하기 쉬운 형태로 자르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요청사항은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코드는 뭔가 딱딱하다면, 그러니까 변경하기가 어렵다면은 당연히 개발 일정이 엄청 많이 소요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때는 시스템에서 고쳐야 될 한 부분만 콕 집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라면 서로 비슷한 악취인 디엉킹 변경 혹은 산탄총 수술과 같은 코드 스멜이 풍긴다고 합니다. 그 산탄총 수술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산탄총 수술과 디엉킹 변경은 이따가 나올 텐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디엉킹 변경은 SRP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SRP는 동일한 이유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은 같이 있어야 되고 다른 이유로 변경되는 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로는 하나의 모듈이 서로 다른 이유들로 인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책에서 들었던 예시로는 지원해야 될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될 때마다 함수를 3개를 바꾸고 금융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함수 4개를 바꿔야 된다는 모듈이 있을 때를 예로 들어서 이런 예시가 바로 디엉킨 변경을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의 예시의 DB 연동과 금융 상품 처리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므로 독립된 모듈로 분리해야 프로그래밍이 편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수정할 때 해당 맥락을 코드만 이해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디엉킨 변경의 솔루션의 핵심은 맥락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위의 예시에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금융 상품 로직에서 처리하기처럼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자연스러운 맥락이라면 다음 맥락에 필요한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구조에 담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단계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이때 쓰는 리팩터링 기법으로는 단계 쪼개기 기법입니다. 단계 쪼개기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 쪼개기는 주로 규모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분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기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코드를 함수로 추출한 다음 중간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아까 만든 함수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함수의 매개 변수를 검토합니다. 이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코드를 함수로 추출을 하면서 중간 데이터 구조를 리턴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예시는 상품의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프라이스 오더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프라이스 오더는 물건과 수량과 배송 방법을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 구현을 보면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덕트와 퀀티티를 이용해서 상품을 가격을 구하는 단계. 상품을 가격을 구하는 단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를 이용해서 배송비를 계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가격을 리턴을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단계 쪼개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분리를 해볼 것입니다. 우선은 상품 가격과 배송비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경이 생겨났을 때의 대처를 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기로 합니다. 우선은 배송비 계산 부분, 즉 두 번째 단계 부분을 apply shipping 함수로 추출을 합니다. apply shipping 함수는 아까 위에 있었던 이거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주고받을 중간 데이터 구조를 만듭니다. 중간 데이터 구조인 프라이스 데이터를 넣어서 apply shipping 함수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함수의 매개 변수를 검토합니다. 이때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는 중간 데이터 구조로 옮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프라이스, 퀀티티, 디스카운트를 중간 데이터 구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 데이터 구조를 다 만들었으니 첫 번째 단계를 함수로 추출해서 이 데이터 구조를 반환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calculate pricing 데이터가 있습니다. calculate pricing 데이터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프라이스 데이터를 받아서 apply shipping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프라이스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계 쪼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엉킴 변경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전체 프로세스 곳곳에서 각각 다른 맥락을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된다면 각 맥락에 대항되는 적당한 모듈들을 만들어서 관련 함수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은 함수 옮기기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함수 옮기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컨텍스트에서 어떤 것을 옮겨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옮기도록 하면 됩니다. 그거를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함수 옮기기 절차의 예시로는 중첩 함수를 최상위로 옮기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첩 함수라는 게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거 지금처럼. 네, 맞습니다. 오케이. GPS 추적 기록의 총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인 트랙 썸머리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calculate distance를 최상위로 옮겨서 추적 거리를 다른 정보와는 독립적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calculate distance를 최상위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된 함수에다가 tab이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tab calculate distance에는 포인트와 디스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우선은 포인트는 매개 변수로 주고 디스턴스는 calculate distance 함수 안에 중첩 함수의 형태로 넣어줍니다. 우선 최상위로 빼기 전에 기존에 있던 calculate distance에다가 수정을 하고 이게 잘 되면은 최상위로 복붙해 주었던 그 tab calculate distance에다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와 디스턴스 함수와 그 함수가 의존하는 코드를 옮깁니다. 물론 calculate distance의 안으로요. 디스턴스의 내부 구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은 라디안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라디안스도 트랙 서머리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 서머리 안에 있는 라디안스도 calculate distance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calculate distance의 본문을 수정을 해서 tab calculate distance, 그러니까 최상위 함수를 호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 함수를 제거하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calculate distance가 삭제가 되고 최상위 함수로 있던 tab calculate distance에다가 포인트를 넘겨줘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tal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를 남겨둘 이유가 없어서 이 변수를 인라인화 시켜버리고 이름도 멋지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tab calculate distance는 total distance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인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distance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함수 옮기기가 끝났습니다.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네. 사실 도중에 테스트한다 이런 문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단계가 10단계 그 정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뺐습니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 맥락의 일에 관여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것들을 모으기 전에 함수 추출하기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클래스라면 클래스 추출하기를 시도하고요. 어, 위 두 개는 이미 봤던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간단한 거라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엉킨 변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엉킨 변경은 시스템의 한 모듈에 각각 다른 맥락들의 코드가 섞여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을 분리해 주는 방식으로 리팩토링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 실행열 형식으로 맥락이 분리가 된다면 단계 쪼개기를 이용해 단계를 분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에서 다른 맥락의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옮기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맥락에 맞는 적당한 모듈들을 만들어서 관련 함수들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맥락의 일에 관여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 관련 함수를 모으기 전에 함수를 추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엉킨 변경과 그에 대처하는 레시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탄총 수술입니다. 산탄총 수술은 뒤엉킨 변경과 비슷하지만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경할 부분이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 퍼져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변경 사항이 하나의 모듈에 집중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은 하나의 변경될 사항이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 퍼져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산탄총 수술에 대처하는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변경되는 애들은 함수 옮기기와 필드 옮기기로 모두 한 모듈에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함수 옮기기는 아까 위에 예시를 들었으므로 지금은 필드 옮기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드 옮기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옮길 필드가 캡슐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캡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옮겨질 객체에 그 필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객체에서 옮겨질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의 필드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한 다음 기존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필드를 제거하면 됩니다. 필드 옮기기의 예시로는 고객 클래스와 계약 클래스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커스터머 클래스는 이름과 할인율을 생성자로 받고 그 다음에 할인율 게터와 become preferred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apply dis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클래스는 시작 날짜를 생성자로 받아서 그것을 갖고 있고요. 위의 코드에서 할인율을 뜻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고객에서 고객 계약 클래스로 옮겨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캡슐화를 하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세터로 만들어서 캡슐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슐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컨트랙트 클래스에 필드와 접근자를 추가합니다. 디스카운트를 생성자로 받아서 그것에 접근하게 하는 게터와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커스터머의 접근자들이 새로운 필드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합니다. 커스터머의 생성자에 계약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생성자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넣어줍니다. 여기 언더바 이렇게 하는 게 국룰인가요, 원래? 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M 붙이는 거랑 똑같은 방식. M 쓰는 멤버? 멤버. 네, 멤버. 멤버를 이제 뜻하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커스터머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게터에 컨트랙트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set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컨트랙터가 갖고 있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참조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필드 옮기기가 끝납니다. 콘트랙트를 하나밖에 못 걷는 거죠, 커스텀은? 네, 지금 사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솔루션으로는 비슷한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가 많다면은 여러 함수를 클래스로 묶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변환하거나 보강하는 함수들은 여러 함수를 변환 함수로 묶기를 적용합니다. 여러 함수를 클래스로 묶기와 변환 함수로 묶기는 코드를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변환 함수로 묶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변환할 레코드를 입력받아서 값을 반환하는 변환 함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묶을 함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본문에 있던 코드를 변환 함수로 옮기고 그 본문 코드의 처리 결과를 레코드의 새 필드로 기록을 합니다. 물론 도중에 테스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시로는 서밋식의 차를 수돗물처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달 사용자가 마신 차의 양을 측정하고 코드의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 소비량을 계산을 합니다. 가상할 데이터로는 리딩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커스터머, 수량, 월, 년이 있습니다. 수량 원리. 숫자는 어떤 거죠? 그래서? 수량은 퀀티티예요. 아, 리딩 보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코드 곳곳인데 지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차 소비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요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모든 시민이 차 세금을 일부 면제받아서 기본 요금보다 적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택서블 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 케이스는 중복 코드가 나와버린 케이스입니다. 우선 할 것은 다양한 파생 정보 계산 로직을 하나의 변환 단계로 모으는 것입니다. 변환 단계에서는 미가공된 값을 받아서 다양한 가공 정보를 덧붙여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본 데이터를 받아서 원본 데이터를 막 프로퍼티로 동적으로 넣어줘서 그것을 리턴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변경하려는 계산 로직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이 로직에 값을 주기 전에 부가 정보를 덧붙이도록 수정을 합니다. 우선은 입력 객체를 그대로 복사해 반환하는 변환 함수인 enrich read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base 차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3번에서 나온 이 함수를 enrich reading 근처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calculate base 차지를 enrich reading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result 객체에 base 차지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클라이언트 1번과 클라이언트 3번은 enrich reading이라고 하는 걸로 리딩을 갖고 와서 베이스 차지라고 하는 부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 세금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 코드인 클라이언트 2번 또한 택사블 차지를 구하는 코드를 변환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택사블 차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함수를 변환 함수로 묶기가 끝났고요. 이렇게 묶어진 함수들을 출력 결과를 다음 단계의 로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아까 나왔던 예시인 단계 쪼개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설프게 분리된 로직은 함수 인라인이나 클래스 인라인 같은 인라인 리팩터링으로 하나로 합칩니다. 함수 인라인이랑 클래스 인라인은 엄청 간단해서 일단 함수 인라인만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rat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more than 5 late deliveries가 있습니다. rating 함수에서 more than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그냥 more than 함수에 있는 리턴 값을 갖고 와서 덮어 씌웠습니다. 이러면 함수 인라인이 됩니다. 함수 인라인의 주의사항으로는 함수 인라인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복잡하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그냥 포기하도록 합시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함수 인라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자가 말했습니다. 산탄총 수술에 대해서 정리를 인라인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라인이라는 게 그냥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건가요? 분석된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을 네. 그 파라미터 안에 함수를 호출해서 넣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걸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얻어오잖아요. 근데
함수를 단수 사용하지 없고. 않고 함수 본문에 있는 코드를 그냥 통째로 꺼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예시를 보면은 레이팅이 있고 이 레이팅 함수는 moretha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응. 값을 갖고 오고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걸 함수 inline나 시켜보면은 응. 그냥 morethan에 있는 a driver number of rate deliveries 이 코드를 레이팅 함수 안에 그대로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 있을 이유가 없는 함수라는 거죠? 네, 음. 이렇게 어설프게 분리된 로직을 이렇게 음. 합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탄총 수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코드 수정을 할 때 함께 변경되는 애들은 함수 옮기기랑 필드 옮기기로 한 모듈에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가 많으면 여러 함수를 클래스로 묶기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변환하거나 보강하는 함수들은 여러 함수를 변환 함수로 묶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설프게 분리된 것은 함수 인라인과 클래스 인라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엉킹 변경과 산탄총 수술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각각 두 코드 스멜의 원인은 맥락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엉킹 변경의 문제 현상은 한 가지 변경사항을 충족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충족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해법은 맥락별로 분리를 명확하게 시켜준다는 것이고, 산탄총 수술은 한 가지 변경사항이 일어났을 때 여러 클래스들이 변경된다는 문제 현상이 있으므로 맥락별로 모아줘서 명확히 구분을 시켜준다고 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엉킹 변경과 산탄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엉킹.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지. 자, 오케이. 아, 신기하다. 내가 최근에 리피팅 할 때 다 무의식 중에 썼던 건데 다 이름이 있는 거였어. 그렇죠. 일단 코드 이리저리 옮기는 것만 해도 문장 슬라이드라고 있잖아요. 문장 슬라이드라는 게 있나요? 네, 그냥 스테이트먼트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문장 슬라이드가 어떤 거라고요? 그냥 코드 한 줄을 제 거 화면 보이시죠? 네. 그냥 이거를 여기다 옮기면은 문장 슬라이드를 그래요? 사용한 거예요. 문장 슬라이드. 프라이스 오더 엄청 작아지고. 디엉킹 변경 안에 함수 옮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엉킹 변경에 대처하는 리팩터링 기법으로는 함수 옮기기가 있는 거죠. 기억 켜서 변경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리팩터링부터 하고 합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함수 안에 책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페이먼트 쪽 먼저 시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스 페이먼트에서 바꿨던 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파란색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 그건 산탄총 수술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내 생각엔 디엉킹 변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이 그때 내가 바꾼 것 중에 제일 큰 거였던 게 그 함수가 안에 들어있는 건 나눠져 있긴 한데 함수마다 파라미터 5개 이상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페이먼트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간 데이터 구조네. 중간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외계연수 중간 데이터 구조를 바꿨다.
디스턴스. 일단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